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중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2탄 여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8월쯤에 박준석 전문가께서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그 중국에서 대박난 게임이었죠. 뭐였죠? 50? 50이었죠. 네, 50에 대한 5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2탄격으로 준비를 해 오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 50 검은 신화, 50 이 게임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했는데 네. 지난 8월이었으니까 한 4,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국지 아니면은 그 관련돼서 살짝 조금 너무 중국스러운 네. 그런 게임들을 생각하는 게 이것도 많이 약간 있잖아요.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 사실 게임도? 이 게임 자체가 이 게임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중국 네. 게임 업계에 완전 판도를 좀 바꾸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좀 중요한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게 이 50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서유기라든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져왔지만 실제 게임 스타일 자체가 완전 중국기가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출시가 3일 만에 1000만 장을 돌파했고요. 2주 만에 1800장을 돌파하면서 초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800만 장. 근데 이제 보통의 중국의 게임사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형 게임사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텐센트라든지 네. 네디즈라든지 이런 대형 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거기서 사실 근무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들었던 게임이기 이거 때문에 텐센트에서 진짜요? 만든 거 아니었어요? 텐센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텐센트인 줄 알았는데. 전 네. 텐센트라고 알고 그래서 있었는데. 텐센트에서 나온 네. 사람들이 게임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인 거예요? 그건 자회사 아예 아닙니다. 독립된 회사예요? 아예 독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상에서 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보통 게임 만들 때 대형 게임사들이 만들게 되는데 소형 게임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게임이 대박이 나게 된다라면은 게임 판도가 달라졌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나온 이후로부터 이제 게임 자체가 업종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다시 또 콘솔,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게 검은신화 50 50 게임이에요? 게임인데요. 되게 그래픽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괜찮고 영화 같아요. 실제로 저도 해봤거든요. 아, 재밌나요? 너무 역시 재밌습니다. 기미 네. 테크요. 네. 네. 안 해볼 네. 수 그래서 없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스럽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오, 몰입감도 멋있네요. 좋고 네. 그래픽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서사 스토리도 굉장히 좀 좋은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5년도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3천만 장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국의 이런 50 게임 이후로부터 기존의 중국 내에서 스팀 게임 이용자라고 스팀은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게임 어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평소 대비 4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게임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평균 700%에서 1000%가 늘어났습니다. 이 게임 700%. 때문에. 네, 이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게임이 나오면서 중국 내에서도 서유기 뭔가 나도 해볼래라고 해서 이 게임이 되게 대박이래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는 비율이 중국 내에서 7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배급했던 게임 자체가 2024년도부터 중국의 게임 스타일을 조금 더 바꾸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게임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인기를 끌어서 뭐 각종 대회에서 뭐 1등을 하기도 네. 하고 배경이 산시성인가? 그래서 네. 그쪽에 관광 상품도 개발이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산시성에서도 이 네. 게임 자체를 배경이 그러니까 산시성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K 데몬 헌터스 K데몬 헌터스, 가 유행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맞아요. 가는 것처럼 맞아요. 아. 이것도 그렇게 좀 해가지고 네.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산시성에서 그런 50 그런 관광 가이드 이런 식으로 좀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간 중국 시장이 안 좋았는데 아, 맞아요. 다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 24년도를 계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게임 산업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고요. 네. 실제로 지금 2025년도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4% 정도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게임 산업이. 보통에는 그런 이 산업에 대한 성장 자체가 두 자릿수를 찍는다는 것은 호황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평균적으로 5에서 6% 정도 가까이 상승하더라도 되게 상승세가 좀 완만하다, 꾸준하다라고 하는데요. 실질 성장 자체, 이게 예상 성장이 아닙니다. 실질 성장이 14% 정도라면은 호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셧다운제처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셧다운제처럼 중국 내에서도 셧다운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10시 이후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지금도 그러시지 막았습니다.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은 규제 네. 방침이네요. 완화가 좀 되었고요. 학부모님의 네. 마인드였네요. 너무 네. 좋아하시는데요. 네, 완화가 좀 되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게임 시장이 망했다, 안 좋았다라는 시장의 예상들이 있었지만 24년도 50 이후로부터 중국의 게임 시장 자체가 다시 또 한 번 더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저 오른쪽 상단 부분에 25년도 1월 상반기 기준 보게 된다면 지금 14.6% 기준으로 큰 폭으로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서 보이시면은 네.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은 모바일 게임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입니다. 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현금 없이 위챗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원래는 PC 게임이라든지 다른 콘솔 게임들이 죽을 줄 알았었으나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이제 게임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도 영향을 좀 끼쳤던 이슈가 이제 중국의 규제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50 게임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판호를 좀 늘려주고 네. 뭐 이렇다고 하던데 진짜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검은 게임 씨나 때문에, 50 50 때문에? 이후로 네. 중국에 대한 게임 업계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좀 볼 수 그래요? 있어요. 중국 정부도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깨달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국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국가적 이미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더라도 기존의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이제 뭐 외국에 있는 기업과 거쳐, 협작을 거쳐서, 협작을 맞아요. 해가지고 네. 바꾸긴 하거나 혹은 중국 이름을 좀 그쵸, 중국 이름을 좀 지운다던가. 지우는 예. 네이밍을 지우는 것 자체가 맞아요. 성공 전략이었는데 네. 이 게임 자체를 토대로 해서 중국에 있는 브랜드가 조금 나름 괜찮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상에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도 이러면 좀 밀어줄까라는 식으로 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맞닥뜨렸던 게 15차 5개년 관련돼 가지고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AI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게임 업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네. 게임을 할 때 중국에서 지금 이런 게임들이 요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 게임을 플레이할 때 RPG 게임을 할 때는 보통 NPC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런 NPC들이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프로그래밍대로만 말하지 않습니까? 뭐 물약 상점을 가게 되면 물약을 파는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말 못하잖아요. 근데 AI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 NPC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메타버스를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중국 게임 업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 씨나 50 이후로부터 판호 자체가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5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지금 역대 판호가 최대 발급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184개 게임을 지금 현재 판호를 출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움이 이거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한한령 이후로 최대 규모로 지금 현재 풀어진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사실 국내 시장의 게임 업계가 원래 보통은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시장들이 좀 강했었는데 네, 그게 중국의 좀 게임 업계가 막혔잖아요. 그쵸 많이 강해지면서 막히기보다 이제는 이겁니다. 이게 중국의 전략들이 예전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살짝 이런 것 같은데 자국에 대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트리거로서 상대 국가를 좀 견제를 합니다. 한일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견제를 하고 나서 자국 산업을 육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게임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왜냐하면 내수 시장 기반 자체가 너무나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점유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은 풀더라도 오히려 내수로부터 외국에 있는 제품들이 내수로부터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역수출이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침투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 지금 이제 게임 업계가 살짝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과거 한한령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게임에서 아무거나 만들어서 중국에다 팔면은 돈이 엄청 됐는데 네. 아무거나는 말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돈이 만들어서. 됐는데 네네. 돈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 잘 만들더라도 중국에서 안 안 되는군요. 팔리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 게임들은 잘 팔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이긴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가장 유명한 게임들이 더욱더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반대로 중국에 있는 게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0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때 1위를 찍었던 우리나라에서 거고요. 반응이 좋아요.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1위였군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덕스코프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소개해줬던 그쵸, 게임 빌리빌리에서 만들었던 게임. 게임인데요. 인기 많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지금 인기 우리나라에서 많아요? 1위 찍었던 게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게임들이 중국 물을 빼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게임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생각하게 된다면 게임 산업 자체가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게임에 대한 판호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2020년도부터 하나
또 2개, 2021년도 2개, 22년도 8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 18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판호 발급 자체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판호 자체는 이제 25년도 1분기부터 봤었을 때는 정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18개밖에 안 늘어났다라는 것은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게임 자체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디커플링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당되어 있던 게임사들이 오늘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웹젠,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런 게임, 그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임사들이 그러니까요. 옛날에 중국 수출할 때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네.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판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18개의 게임사 중에서 그나마 판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대형 게임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봤었을 때는 중소게임 업종 입장에서는 수출 자체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이 좀 죽어주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더 먹어지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중국 게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 텐데, 네. 뭐 텐센트, 네디즈, 뭐 빌리빌리 이런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궁금한 게 사실 뭐 미국도 워낙 게임 업체로 강자들이 많잖아요. 네. 뭐 유명한 강자 오브 강자, 노블록스도 여전히 네. 좀 굳건하고 뭐 EA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 대비 또 경쟁력이 중국 게임 업체들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게임사라고 알고 있지만 텐센트는 사실 게임사라기보다는 그쵸. VC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게임 퍼블리싱 관련돼 가지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게이머로 돈 버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돈 벌거나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을 사기 위해서 텐센트를 매수한다. 라기보다는 아니죠. 그렇죠. 네. 텐센트 좀 번외로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게임주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네디지가 이제 유일한 게임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텐센트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대형 게임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자체는 이번에 서프라이징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IP 자체가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게임들, 블리자드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뭐 디아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판권을 네디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판권들을 중국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우리나라처럼 민속놀이 같이 중국에도 유행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디지에 대한 매출 자체가 좀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네디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임들을 좀 많이 만들게 되면서 네.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신작 같은 게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퍼펙트 월드 사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다들.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퍼펙트 월드라는 게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군요.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은 선전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드명은 002624로 되어 있고요. 이 게임 자체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MMORPG 게임들 있잖아요. 네. MMORPG들 게임들 관련돼서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 게임이라고 하면 그 생각나는 이미지들 있죠. 그런 삼국지 그리고 중국 그런 느낌들, 중국스러운 거. 너무 네. 중국스러운 게임들 딱 보자마자 우리들이 구글 플레이를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중국 이건 게임이다. 중국 게임이다. 그 게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오리지널 게임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텐센트 같은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디지와 비슷하게 오리지널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숏폼 관련된 드라마들이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한 10분짜리 단편 드라마로 해서 뜨더라고요. 그렇죠. 유행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많이 송출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게임 이 회사에서 그거 관련된 퍼블리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양한 그래서 일을 하네요. 최근에 오히려 게임 관련돼 가지고 부진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쇼폼 돈을 벌고 쪽으로. 있기 때문에 되게 막장이 좀 많은 그쵸, 것 살짝 같던데. 그- 플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극한 직업처럼 네, 원래는 맞아요. 형사를 해야 되는데 본업이 네. 치킨집이 잘 되는 부업이 더 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퍼펙트 월드가 그렇군요. 최근에 좀 그런 현상들을 좀 겪고 있고요. 네. 나중에 제가 차트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지만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7 게임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37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검은시나 50의 퍼블리싱을 도와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37 게임즈가 사실상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텐센트 직원들이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텐센트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네. 검은시나 50 관련돼 가지고 있는 퍼블리싱 파트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다. 이 37 게임즈의 특징은요. 사실 게임을 보는 눈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게임들을 찍을 때마다 잘 됩니다. 안목이 있군요. 그렇죠. 안목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안목이 높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이제 찍을 때마다 천만 관객이 맞아요. 나오는 황정민 배우처럼 황정민, 뭐 이병헌 네. 배우 황금 같은. 배우처럼. 맞습니다. 네. 37 게임즈가 살짝 게임 업계 황정민 같은 그래요? 느낌으로 오, 찍을 이 정도 때마다 다들 괜찮은데요? 네.
잘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7게임즈에 있는 인원들을 제가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임원을? 그러니까 인원 거기 있는 게임사들, 네네네. 직원들 같은 게 만났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하루 왼종일 게임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프로그램보다는 실제로 잘 팔릴 수 있는 게임이 뭔지를 알 수 있게 이제 체크하는 것이 바로 37게임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빗게임즈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모바일 게임 특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명이라든지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 분명은 좀 유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모바일 시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명 게임 자체가 이제 PC 게임이었는데요. 그런 게임들을 모바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지빗게임즈가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문명이라는 컨텐츠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외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박준석 파트너님 탑픽은 무엇이고 또 네. 워낙 테크 종목을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고 앞으로의 게임 산업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중국의 게임 업종 같은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AI를 토대로 해서 적용되는 산업 자체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게임 산업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체크해봤을 때는 또 게임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나 혼자만 즐기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자체가 되게 유행했던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래픽에 관련된 것들도 높아진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그 게임을 들어갔었을 때 NPC들도 나와 대화가 직접적으로 제미나이처럼 되게 된다라면은 게임 산업 자체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AI 업종이 상승하고 지금 현재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게임 산업 자체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식의 과거 방향을 게임에서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년도랑 내후년도에 좀 더 많이 게임 자체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게임 산업들을 봤었을 때 어떤 게임들이 좀 유행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도 우리가 테크를 공부한 데 있었을 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문가님께서도 뭐 요즘에 AI 이용해서 뭐 게임을 만드셔가지고 맞아요. 네, 얘기를 네.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나요? 사실 뭐 저조차도 코딩도 모르는데 어. 게임 만들 정도라면은 그 정도로 AI가 많이 발전됐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었었을 때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실제 게임사에서 만약에 발행까지 해주게 된다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상 많은 직업들이 생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보게 된다면 뭐 저는 제 자랑할 건 아니었지만 네. 저도 요새 그거 재밌어가지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발전될 것 같고요. 각각의 있는 종목들 차트 한 번씩만 네, 체크하게 그럴까요? 된다라면은 네. 먼저 네디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센트 좀 번외를 하고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상승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좀 박스권을 좀 가져가 있는 상태고요. 네. 월별 흐름을 봤었을 때도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 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퍼펙트 월드라고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0025비사 실제로 네이버 상에서는 완미세계라고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네. 완미세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고가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퍼펙트 월드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전에 2020년도 때 모바일 게임 자체가 잘 되면서 상승을 했었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너무 이제 중국스럽고 너무 이제 그 캐시를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현금을 돈을 유도하는 내야지만. 과금을 유도한 죄송합니다. 네. 과금을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인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족족마다 결국 하락하게 되면서 실제로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 37게임즈 002555를 한번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002555 네. 375 망락과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375 망락과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봉 흐름 봤었을 때도 기존에 계속적인 한 번 정도의 우상향을 강하게 쳤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우리가 기대되는 것이 375 게임즈가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빗 게임즈 이 친구는 이제 상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게임들은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해에 상장되어 있고요. 603444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603444 길비특이라고 이제 네이버 증권상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정도의 급등한 이후로부터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사례가 잘못 갔네요. 네, 급등했던 사례가 사실 2024년도부터 급등 사례가 문명 6에 대해서 판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거고요. 생각보다 이제 고가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박준석 파트너님께서도 앞서서 이제 게임 업계와 또 AI의 협업 이슈를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 네디즈도 이제 자체 AI 기술을 좀 이용해서 자체는 아니지만 연운이라는 또 게임을
또 출시해서 인기를 좀 많이 끌었다고 하는데 주가는 좀 잘 못 갔네요. 실제로 연운이라는 게임이 이제 스팀 네. 게임에서 지금도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근데 주가 글로벌리하게도 흐름은 잘 반영이 안 됐나 봐요. 사실 네. 지금의 이 중국 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서 이 규제가 이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12월 달 그리고 이후로부터 테크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도 항생테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항생테크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수가 상승한다 했었을 때 지수보다 먼저 더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테크 종목들이 요즘에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연계돼가지고 게임 업종들도 잘 못 가고 있었는데 테크 종목이 오르면 또 게임 업종들도 덩달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게임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도 들어봤습니다.